껍질째 먹고 씨가 없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무더운 여름철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샤인머스켓. 최근에는 우리 땅에서 재배된 샤인머스켓이 국내는 물론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도 날개도 친 듯 팔린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샤인머스켓의 종주국이 일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 아키츠 과수연구소에서 처음 개발됐는데요. 국내 샤인머스켓 역시 일본의 품종을 들여온 거죠. 보통 이런 경우 우리 땅에서 자란 샤인머스켓이라도 한 송이 팔릴 때마다 일본의 종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샤인머스켓은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WTO는 가입국에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른 식물신품종 권리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물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도 국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로열티를 내왔습니다.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인정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죠. 실제 해외 품종 의존도가 높은 체리, 파프리카 등은 종자 로열티 규모도 상당합니다. 10년간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1,400억 원에 달합니다. 체리나 파프리카의 가격이 비싼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에 대해 기존의 특허권보다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물신품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샤인머스켓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도 이 품종보호권 덕분입니다. 국내 농가가 완화된 인정 요건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던 거죠.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특허의 신규성이라고 하는데요. 품종보호권 역시 신규성을 요구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품종보호권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출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허권과 달리 품종보호권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초에 샤인머스켓 품종을 가져와 2006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어 우리나라는 2012년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에 샤인머스켓 로열티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한국산 샤인머스켓과 일본산과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으며 수출국 또한 일본과 한국 두 국가가 유일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재배 농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샤인머스켓 수출액은 일본의 5배에 달하는 데다 중국 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40배가 넘는 등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일본 재배 면적은 1200헥타르로 한국의 1800헥타르, 중국 53,000헥타르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일 간 포도 수출 수량이 역전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이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서 4월 한국산 포도의 수출액은 약 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샤인머스켓이 약 90%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일본의 샤인머스켓 수출은 1억 4,700만 엔으로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의 해외 반출 문제를 확인한 것은 2016년이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일본은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질지는 몰랐으며 이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 품종을 가져다 아무 개발 노력도 없이 내다 팔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포도의 장기 저장 기술을 개발해 포도 공급이 적어지는 시기에도 유통에 성공해 기존보다 높은 값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 포도의 경우 통산 보관 기간이 1개월, 샤인머스켓은 통상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저장 기술은 항균 기능이 있는 아황산 가스를 발생시키는 선도 유지제를 넣고 랩으로 포장한 뒤 0도에 가깝게 저장해 수분 증발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일반 포도는 최대 3개월, 샤인머스켓은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저장 기간을 늘렸고 그 결과 다른 국가의 포도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를 노려 샤인머스켓을 기존 대비 30%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었죠. 국산 샤인머스켓의 주 소비지는 베트남과 중국인데요. 지난해 베트남 샤인머스켓 수출액은 814만 8천 달러로 2019년보다 37.8%가 늘었습니다. 중국 샤인머스켓 수출도 767만 1000달러로 전년 대비 37.5%가 증가했죠. 베트남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고급 과일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포도류보다 크고 높은 당도에 씨가 없어 포도알째 섭취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 간편함을 추구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현지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500g 한 송이에 54,000원에 판매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태국의 상류층들도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작 수도인 방콕 일대는 기후 때문에 포도가 재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샤인머스켓을 한번 맛본 태국인들은 샤인머스켓을 맛보기 위해 한국의 농장까지 직접 찾아올 정도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대량 수출되면 국내 포도 농가들의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일조량도 많아지며 샤인머스켓 포도의 수확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샤인머스켓을 깨끗이 씻은 다음 냉장고의 냉동실에 꽁꽁 얼려 넣은 뒤 꺼내서 먹으면 시원함과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른 샤인머스켓 먹으러 가야겠습니다.